땡땡님, 남성 호르몬 수치가 약을 안 하는 일반인한테도 수치가 높으면 근육 성장에 유의미한가요? 그럼요.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남성적이잖아요. 태생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딱 봐도 막 털도 막 수북하고 근육도 많고 되게 남성적이요.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남자인데 막 여자같이 막 앵앵 거리는 그런 친구들도 있죠. 그게 결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태생적인 남성 호르몬. 그런 태생적인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은 사람은 당연히 남들보다 조금만 운동을 해도 잘 나와요, 몸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흑자일스님이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하는 편이거든요. 재능이라는 건 결국 그런 영역이에요. 타고나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능을 내가 발견하면 거기서 희열이 또 느껴지고 그 재능을 발견하면 내가 그것을 잘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경향이 생겨요. 일반적으로. 저도 운동 마찬가지예요. 운동은 저한테 잘 맞았으니까. 저도 처음에 운동했을 때 당연히 제가 처음에 운동하자마자 약을 꼽았겠냐고요. 아니죠. 처음에 운동을 했는데 같이 운동했던 애들보다 제가 몸이 훨씬 빠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운동을 잘하는 거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세상 만물의 이치가 비슷하다라는 거죠. 왜 책 중에 이런 책 있잖아요. 위닝 헤빗이라 그래서 이기는 습관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은 비슷한 맥락이에요. 작은 거라도 내가 한번 성취를 느끼면 그것에 재미를 들리게 되고 그걸 열심히 하다 보면 더 큰 성취를 갖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기는 게 습관처럼 만들어지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재능적인 영역이 크다라고 보는 거고 이런 남성 호르몬 수치나 성장 호르몬 수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타고나는 부분이고 그리고 관절이라는 게 회전되는 거 그러니까 보디빌딩적인 영역에서는 이런 호르몬 수치가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스포츠에서는 호르몬적인 수치보다도 이런 회전력에 대한 탄성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관절의 가동 범위 그리고 관절을 강하게 회전시켰을 때 버틸 수 있는 건과 인대, 관절면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선천적인 부분이고 아주 유의미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운동이 잘 됐고 내가 이렇게 해서 근육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너도 이렇게 하면은 나처럼 될 수 있다. 이거는 다 개구라라는 거예요. 이걸 명확히 인지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열심히 노력하면 조금씩 좋아지는 건 맞지만 어떤 사람은 겁나게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진짜 조금만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되겠죠.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항상 긍정적이다. 신진금님, 프로 따면 선수 아닌가요? 근데 저는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제가 구독자분들한테도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리지만 선수라는 걸 우리가 지금 보디빌딩만 굉장히 독특한 구조로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야구나 축구 잘 생각해 보세요. 야구나 축구에서 연봉을 받고 야구나 축구만 하면서 그 외의 것들을 케어받는 사람들이 선수예요. 그렇지 않아요? 말 그대로 야구랑 축구만 해서 먹고 살 수 있어야지 선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는 아주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보디빌딩 영역에서만 굉장히 신기하게 자기들이 선수라고 해요. 아니 객관적으로 보면은 자기들은 PT에서 벌어먹고 살고 뭐 유튜브 광고에서 벌어먹고 살고 이런 걸로 벌어먹고 살고 있는데 자기는 보디빌더래, 프로 선수래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프로 선수가 되려면 보디빌딩을 통해서 연봉을 받고 보디빌딩만 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거 안 하고 보디빌딩만 하면서도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게 선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려요. KBO 리그 우리 국내에 있는 KBO 리그 2군에 있는 현재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그 선수들도 연봉 지금 한 3천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 돼야지 선수지. 1군까지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2군 정도 수준,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생계 유지가 가능한 사람은 선수지만 그게 아니면 전부 생활체육인이라고. 자기가 생활체육인인지 트레이너인지 유튜버인지 명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이제 보디빌딩 이 판에서만 굉장히 재밌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다 선수야. 무슨 동네 가면은 PT샵 가면 막 선수가 막 너댓 명씩 있어. 한 동네에 선수가 한 100명 있어요. 이게 어떻게 선수냐고. 그러면은 나도 지금 사회인 야구 하는데 나도 야구 선수지. 사회인 축구, 조기 축구 하면 다 축구 선수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IFBB 프로를 따도 저는 선수가 아니라고 봐요. IFBB 프로로서 자, 어떤 기업체에서 나한테 연봉을 줘. 이러면은 프로 선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IFBB 프로 카드 땄는데 뭐 어디 프로를 땄어요. 프로 땄는데 시합 나가서 막 상금 막 100만 원, 200만 원 타. 그걸로 물론 생활을 한다면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거는 선수로 안 봐. 그냥 매니아다. 생활체육인 중에서도 매니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만약에 뭐 제가 프로를 뭐 딸 일도 뭐 없겠지만 만약에 딴다 그러더라도 그것은 프로카드 따도 선수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용김태님 주식에 물 타느라 이거밖에 못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용김태님. 라인업 할 때 우측 견갑이 빠지고 어깨가 전인이 돼서 통증이 있습니다. 전거근이나 견갑 주변 근육 문제일까요? AB 슬라이드랑 푸시업 플러스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용김태님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라인업을 하면 어깨가 말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라인업이라는 동작 자체가 견갑의 상방회전하고 이렇게 견갑의 상방회전하고 견갑에 약간의 전인이 더해져요. 약간의 전인이 더해지는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약간의 전인이 아니라 완전한 전인이 되면은 어깨 입장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충돌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용김태님처럼 라인업을 해서 어깨를 뺐는데 전인이 돼서 부딪히는 통증이 생기시는 분들은 얘를 전인을 과하게 활성화시키는 애들을 반드시 케어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형태적으로, 그러니까 골격적으로 봤을 때 이걸 옆으로 벌리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전인을 시키는 근육 중에 가장 타이트한 게 이 소흉근이에요. 그러니까 소흉근이 힘을 제일 많이 쓰니까 라인업을 했을 때 어깨가 앞으로 말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라인업을 했는데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돌아가요. 이런 분들 되게 많은데 대부분이 이거는 소흉근의 굉장히 큰 단축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제 견갑거근도 작용은 같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요 소흉근 케어를 해주면서 얘를 푸는 동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갑을 완전히 펼쳐요. 완전히 후인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외회전 시키는 이런 형태의 트레이닝도 해보고, 소흉근 라인 아시죠? 이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에서 갈비뼈 3, 4, 5번으로 들어가 있는 요 라인인데 요 라인에 굉장히 좀 강한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좋고, 스트레칭 할 때도 이렇게 가슴을 열어주는 스트레칭, 이렇게 변이로 가슴 대흉근 스트레칭을 하면서 같이 스트레칭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지금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라인업을 했을 때 어깨가 말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느낌, 쭉 이렇게 옆으로만 펼쳐지는 느낌을 잡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거는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지금 AB 슬라이드랑 푸시업 플러스는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케어를 하면서. 그러면은 용김태님은 아마 좋아지실 거예요.